2024년 일본 철도회사의 실적을 보면 도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JR 동일본의 매출은 1등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보면 나고야에 본사가 있는 JR 도카이가 1등입니다. JR 도카이의 열차 노선 영업거리는 JR 큐슈보다도 짧은데 JR 동일본 영업이익률보다 3배 정도 높고 전체 영업이익이 압도적인 1위인 이유는 도카이도 신칸센 딱 한 노선 때문입니다. 2024년 공개한 팩트시트를 보면 열차 하나당 1323명이 타는데 1시간에 10편 이상 출발하고 하루 탑승 인원이 43만 2천 명입니다. 그리고 연간 탑승 인원은 1억 5,800만 명. 정말 이렇게 많이 타나 싶기도 하지만 도쿄 오사카 구간의 신칸센을 막상 타보면 국내 출장을 다니는 직장인들도 많이 보이고 가장 빠른 등급인 노조미 같은 경우는 항상 거의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JR 패스는 노조미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히카리까지 외국인 관광객으로 꽉꽉 채우고 그나마 모든 역에 정차하는 조금 느린 코다마만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도쿄와 오사카 사이에서 JR 도카이가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걸 보면 JR 동일본이랑 JR 서일본은 좀 부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따로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나가노 신칸센이 개업을 했는데 이 노선을 쭉 끌어올려서 도야마, 가나자와를 지나서 교토와 오사카를 연결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원대한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의 신칸센은 도카이도 신칸센, 그리고 위쪽으로 삥 돌아가는 신칸센은 호쿠리쿠 신칸센입니다. 도쿄부터 타카사키까지는 1982년 개업한 조에츠 신칸센의 선로를 이용하고 타카사키부터 나가노까지는 1997년, 나가노부터 가나자와까지는 2015년, 그리고 가나자와부터 찌루가까지는 2024년 비교적 순조롭게 단계별로 연장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구간 찌루가에서 교토를 연결해서 오사카까지 가는 거는 아직 노선을 어떻게 할지도 정해지지 않아서 과연 호쿠리쿠 신칸센이 서일본에서 동일본까지 연결될지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사카에서 찌루가까지 특급 썬더버드를 이용하고 찌루가에서 신칸센으로 환승해서 도쿄까지 가는데 오사카에서 찌루가까지는 1시간 20분, 찌루가에서 도쿄까지는 3시간 10분, 환승 시간까지 고려하면 5시간 정도는 예상해야 되고 특급 열차와 신칸센 요금은 총 2360엔입니다. 도카이도 신칸센이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2시간 20분, 요금은 13,870엔인 것과 비교하면 호쿠리쿠 신칸센이 단순 이동으로 도카이도 신칸센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이 생겨서 도카이도 신칸센이 통행 불능이 되면 호쿠리쿠 신칸센이 대체 노선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만약 지금 갑자기 도카이도 신칸센이 운행을 멈춘다면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가는 특급 열차는 없기 때문에 일반 열차, 로컬 열차만 이용을 해야 되고 9시간 이상 소요될 거고 최소 6번 정도의 환승이 필요합니다. 호쿠리쿠 신칸센이 또 다른 대체 노선이 되는 경우는 여행객들이 도쿄에서 오사카로 갈 때 바로 가지 않고 위쪽으로 돌면서 소도시 위주의 여행을 하고 싶을 때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비싼 전국 JR 패스 말고 JR 서일본과 JR 동일본이 함께 발매하고 있는 호쿠리쿠 아치 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패스 이용 기간은 7일이고 호쿠리쿠 신칸센과 도쿄, 오사카의 제레선, 일반 열차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사카도 보고 싶고 도쿄도 보고 싶다. 그런데 여행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인 분들이라면 일본의 양대 도시를 앞뒤로 하고 중간에 작은 소도시들을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 됩니다. 호쿠리쿠 아치 패스를 구입할 때는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의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티켓 구입할 때 주의사항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아치 패스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호쿠리쿠 신칸센 노선의 주요 역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사카에서 찌루가까지는 특급 열차를 이용하는데 이름은 썬더버드, 현재 일본에서 가장 빠른 제레선 특급입니다. 열차 차량의 최고 속도 자체는 시속 130km로 빠른 거는 아닌데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정차 시간까지 포함한 평균 속도를 표정 속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썬더버드의 표정 속도가 시속 102km로 1등입니다. 중간에 정차하는 역도 별로 없고 정말 시원하게 달리는데 그래도 신칸센보다는 훨씬 느리니까 풍경도 더 예쁘게 잘 보이고 특히 비와 호수의 풍경, 시골의 논두렁 풍경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특급 썬더버드를 타고 찌루가까지 가고 찌루가에서 신칸센을 이용해서 카가온천, 가나자와에 갈 수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하다 보면 작은 교토, 바다의 교토, 숲의 교토 뭐 이런 표현을 꽤 많이 볼 수 있는데 전통적인 거리 풍경이 많이 남은 지역을 보통 이렇게 무슨 무슨 교토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무슨 무슨 교토 시리즈 중에서 호쿠리쿠의 작은 교토, 가나자와는 정말 거리 풍경도 너무 예쁘고 역사적으로도 오래전부터 부유했던 지역이라서 무슨 무슨 교토 시리즈의 원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랑 가까이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 재래시장도 유명해서 맛있는 음식도 정말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레일패스 이용 구간은 아니지만 가나자와에서 버스 타고 시라카와고에도 다녀올 수 있어서 당일치기보다는 최소 1박 또는 2박을 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온천을 하고 싶거나 료칸에서 숙박을 하고 싶다면 가나자와 전에 있는 카가온천으로 가면 됩니다. 카가온천역에서는 버스 타고 10분 15분 정도 들어가면 야마시로 온천이랑 야마나카 온천이 있는데 최고급 료칸도 있지만 가성비가 정말 좋은 료칸도 있어서 부담 없이 료칸 여행을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나자와에서 도야마까지는 신칸센으로 23분. 사실 도야마는 관광객들이 볼 만한 건 거의 없고 뭐 얼마나 볼 게 없으면 스벅이 제일 유명한 관광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알펜루트 여행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는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립니다. 도야마 다음은 쿠로베 우나츠키 온천역. 여기 이름이 좀 긴데 우나츠키 온천으로 가는 로컬 열차로 환승하는 역입니다. 이름만큼이나 예쁜 우나츠키 온천에 숙박을 하면 여기서 출발하는 쿠로베 협곡철도를 탈 수 있습니다. 오픈형 열차를 타고 계곡을 지나는 것도 기분이 좋고 중간역에 내려서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 되는데 특히 여름에 방문하면 시원해서 기분이 더 좋아지는 곳입니다. 그 다음 관광지는 아니지만 알고 있어야 하는 역은 JR 서일본과 JR 동일본의 경계인 조에츠 묘코역입니다. 호쿠리쿠 아치패스나 전국 JR 패스를 이용한다면 이런 경계역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거의 없지만 JR 서일본이나 JR 동일본 지역 패스로 여행할 때는 패스 사용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패스 경계역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JR 서일본 패스, 간사이 호쿠리쿠 패스로 조에츠묘코까지는 올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나가노까지는 갈 수 없고 JR 동일본 패스, 나가노 니가타 지역 패스는 조에츠묘코까지 올 수는 있지만 우나츠키 온천이랑 도야마 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조에츠묘코역에서 나가노역까지는 23분. 호쿠리쿠 신칸센이 가나자와와 연결되기 전까지는 원래 신칸센 이름이 나가노 신칸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칸센 노선이 가나자와까지 연장되고 나가노가 통과역이 되면서 신칸센 노선 이름이 바뀌게 된 건데 제발 나가노 호쿠리쿠 신칸센 이렇게 이름을 바꾸자고 했지만 그냥 호쿠리쿠 신칸센이든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나가노 시내 자체는 도시 규모에 비해서 볼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일본 3대 불교사원인 젠코지. 여기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 보여주지 않는 불상입니다. 그리고 나가노 지역에 우리나라 관광객이 갔던 이유 중 하나는 조금 오래된 애니기는 하지만 썸머워즈의 배경이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 못지않게 실제 배경 그대로를 애니로 표현을 했고 특히 레어한 열차, 에키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면서 철도 매니아랑 애니 매니아 모두가 행복해했었습니다. 나가노 근교에도 좋은 온천, 좋은 료칸들이 정말 많고 풍경 좋기로 잘 알려진 JR 시노노이선을 타고 내려가면 일본 알프스에 둘러싸인 예쁜 도시 마츠모토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마츠모토로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도쿄역에서 출발을 하면 보통 신칸센을 이용해서 나가노역 경유로 가고 신주쿠에서 출발하면 특급 아제사를 이용해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노에서 신칸센을 타고 도쿄로 가지 않고 마츠모토로 내려가서 도쿄로 이동하면서 가와구치코까지 구경하고 특급 열차로 들어가는 것도 꽤 재밌는 일정이 됩니다. 마츠모토와 신주쿠 사이의 후지산 명소인 가와구치코는 얼마 전에 올린 일드 핫스판 영상을 함께 보면 좋습니다. 다음은 우에다역. 여기는 배쇼온천으로 가는 우에다 전철 배쇼센의 출발역입니다. 동그란 창문이 상징인 예쁜 로컬 열차인데다가 역무원이 철도 무스매를 따라서 전통 복장을 입기도 했습니다. 열차 매니아들이 정말 좋아했던 노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게 다 없어져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열차가 달리는 풍경도 되게 좋고 배쇼온천 마을도 상당히 예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료칸들도 역사도 정말 오래됐고 정원이라든지 건축미가 정말 좋은 료칸들이 많습니다. 우에다 다음은 카루이자가 가장 유명합니다. 도쿄에서 신칸센으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일본 전국에서 고급 료칸이랑 리조트를 운영하는 호시노 리조트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그 이전부터 도쿄의 부유층들이 별장을 짓고 휴가를 즐기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에도 홋카이도만큼 시원하면서 숲에 둘러싸여 있고 미술관이라든지 상점가, 볼거리가 정말 많아서 여름에 방문하면 정말 좋은 곳입니다. 가로이자와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타카사키는 조에츠 신칸센으로 환승할 수 있는 역이고 소설 설국의 무대인 에치고유자와를 지나서 니가타역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쿄부터 타카사키까지는 조에츠 신칸센 선로인데 이 선로를 조에츠 신칸센이랑 호쿠리쿠 신칸센이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JR 서일본과 JR 동일본이 도카이도 신칸센에 맞서서 사실 정확히는 맞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힘들게 삥 돌아서 가고 있는데 돈 많은 JR 도카이에서는 자기부상 열차를 이용해서 도쿄에서 나고야를 지나서 오사카까지 가는 엄청난 속도의 추호 신칸센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영업 최고 속도는 시속 505km인데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오사카까지 연결은 앞으로 최소 20년에서 25년, 길게는 30년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호 신칸센도 그렇고 호쿠리쿠 신칸센 연장도 최소 10년 후의 일이니까 이런 건 그냥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호쿠리쿠 신칸센 다음으로 JR 동일본에서 운영하는 신칸센은 토호쿠 신칸센, 조에츠 신칸센, 야마가타 신칸센, 아키타 신칸센 이렇게 4개의 신칸센이 있고 토호쿠 신칸센은 도쿄에서 신아오모리까지 2시간 58분, 신아오모리에서 홋카이도 신칸센과 연결돼서 홋카이도 최남단, 하코다테까지 연결됩니다. 그런데 신아오모리에서 아오모리역까지는 환승해서 가려면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더 걸립니다. 그리고 야마가타 신칸센이랑 아키타 신칸센은 도쿄에서 토호쿠 신칸센 열차랑 붙어서 출발을 했다가 각각 후쿠시마역, 모리오카역에서 분리돼서 운행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부터 신조역, 그리고 모리오카부터 아키타역까지는 신칸센 선로가 아니라 일반 제레선 노선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이 두 신칸센을 미니 신칸센이라고도 부릅니다. 미니 신칸센 구간은 일반 제레선 속도로 운행돼서 최대 시속이 130km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느릴 수밖에 없지만 대신 이 구간은 일반 제레선 기준이라서 요금이 조금 저렴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모리오카에서 토호쿠 신칸센이랑 분리되기 때문에 이 두 역에서는 열차들이 분리, 합체하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앞뚜껑이 열리고 합체하는 모습. 이 모습이 꽤 인기가 있고 특히 합체 로봇 좋아하는 남자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실 동북지역, 센다이와 후쿠시마 쪽은 2011년 이후 관광객이 거의 안 간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 그전에도 많이 가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동북지역에서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곳은 눈 내린 온천마을 풍경으로 유명한 긴잔 온천인데 여기는 숙소 예약을 하려면 거의 반년 전에는 해야 됩니다. 도쿄에서 야마가타 신칸센을 이용해서 도쿄역에서 오이시다역까지 약 3시간 15분, 요금은 12,650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버스로 40분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JR 왕복 요금만 25,000엔 정도가 나오는데 JR 동일본 패스나 JR 동일본 미나미 홋카이도 패스를 사면 여기를 다녀오고 남는 날짜 동안 도쿄 시내에서 이용하고 JR 열차 타고 공항만 가도 본전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일정 중에 긴잔 온천을 가려면 편도 티켓보다는 레일 패스 구입이 좋고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레일 패스 구매할 때 주의한 거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동일본 패스 중에 나가노 니가타 패스로 사면 긴잔 온천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관광지로는 아오모리, 아키타 정도인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JR 동일본 신칸센 노선은 대부분 폭설이 많이 내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다 보면 이렇게 멋진 영상을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자기가 여행 갈 때 이러면 열차 끊기고 비행기 끊길까봐 그냥 멋있게만 보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JR 동일본에서는 처음 개업할 때부터 다양한 제설 대책을 갖췄고 새로운 기술도 많이 도입돼서 제레선 열차들은 운행하지 못하는 그런 날씨에도 신칸센은 운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무튼 동북쪽 같은 경우는 여행객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이 아니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았던 기억보다는 별로였던 기억이 많아서 조금 설명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토호쿠 신칸센이랑 야마가타 신칸센, 아키타 신칸센은 합체해서 다니기도 하고 신칸센 같지만 제레선 열차랑 같은 선로를 이용하고 이런 정도만 이야기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남은 홋카이도 신칸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도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시나오모리에서 세이칸 터널을 지나서 하코다테까지 넘어가는데 신칸센이 생기는 바람에 이 터널을 신칸센만 이용하게 되고 다른 열차들은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삿포로에서 도쿄까지 가던 여러 야간 열차들이 전부 폐지되었고 그렇게 신칸센을 뚫어놨는데 하코다테까지밖에 못 갑니다. 하코다테도 하코다테 호쿠토역이라고 하코다테에서 열차로 15분 거리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신칸센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행객들한테 홋카이도 신칸센 자체가 크게 매력적이진 않고 하코다테 호쿠토에서 삿포로까지 연결될 때 그때쯤 돼야 여행객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홋카이도 신칸센은 기존 특급 호쿠토 라인과 달리 위로 돌아서 오타루를 찍고 삿포로로 들어갈 예정인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나온 뉴스로는 2038년이라고 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홋카이도 신칸센이 먼저일지 아니면 호쿠리쿠 신칸센이 먼저일지 추오 신칸센이 먼저일지 제 생각에는 그래도 홋카이도 신칸센이 먼저 완성될 것 같긴 한데 결과는 15년쯤 후에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전국의 신칸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많이 안 타본 노선은 조금 날림으로 하고 좋아하는 노선은 좀 더 많이 이야기한 것 같고 약간은 편파적인 영상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본 열차 여행, 특히 열차로 전국 일주를 하고 싶다. 그러면 큐슈부터 홋카이도까지 신칸센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이걸 먼저 알아두면 열차 여행에 큰 뼈대는 세운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로컬이나 구간별 특급 열차 이런 걸 알아가면 되는데 이 부분도 준비해서 천천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